그날 아침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강남역 지하철 출구로 사람들이 바쁘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순금 69세 회색 가디건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으신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서두르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걸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직진해서 두 번째 골목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길을 찾아가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익숙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부터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셨거든요. 1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굿모닝 요리 아카데미였습니다. 깨끗한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하시며 로비로 들어가셨어요. 세련된 인테리어의 한쪽 벽면에는 유명 셰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각종 요리 대회 상장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 있던 20대 여직원이 할머니를 보고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요리대회 참가 신청하러 왔습니다. 순간 직원의 미소가 어색해졌어요.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열리는 전국요리 경연대회 예선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 대회는 전문 요리사분들이 참가하시는 경연대회인데요. 참가비도 50만 원이고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데스크 위에 놓으셨습니다. 참가비 여기 있어요. 직원이 더욱 당황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30대 남성이 다가왔어요. 고급스러운 셰프복을 입은 그의 명찰에는 김민준 마이너스 라테라스 수석 셰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할머니는 어떤 경력이 있으신가요?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요리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요리는 좀 해봤어요. 김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살짝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요리를 좀 해보셨다고요? 할머니, 여기는 전국대회예요. 정말 실력 있는 요리사들만 모이는 자리거든요. 이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트렌디한 셰프복을 입은 그녀의 명찰에는 박지영 마이너스 비스트로 잔느 수셰프라고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할머니, 여기 참가자들 보세요. 다들 유명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에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의 젊고 세련된 요리사들이었어요. 할머니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분위기였죠. 할머니가 요리대회에 나온다고? 어떻게 된 거지?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닐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가 신청 받아주세요. 접수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그럼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할머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동안 김민준이 옆 참가자들에게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 진짜 끝까지 하실 생각인가 봐요. 설마요 중간에 포기하시겠죠? 박지영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도전 정신은 대단하시긴 한데 좀 무모한 것 같아요. 신청서를 다 작성하신 할머니가 접수 직원에게 건네셨어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참가증을 내밀었습니다. 참가번호 47번이세요. 오전 10시에 시작하니까 1층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참가증을 받고 대기실로 향하셨어요. 넓은 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어요. 한쪽 구석 자리에 앉으신 할머니를 보며 참가자들이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끝까지 하실 생각인가 봐.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데 혹시 다치시면 어떻게 하지? 30대 남성 셰프 이동혁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누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맞아, 칼 다루다가 다치시면
큰일이야. 박지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요. 박지영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최대한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대회가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3시간 동안 계속 서서 요리해야 하고 칼도 많이 써야 하거든요. 혹시 다치실까봐 걱정되어서요. 할머니가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참가자들 수준이 정말 높거든요. 이때 김민준도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참가자들 보세요. 저만 해도 프랑스에서 5년간 수업하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씩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전문 과정을 이수했어요. 전 호텔신라 양식부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초밥 기술을 배웠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요리 좀 해봤어요. 참가자들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뭔가 답답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동혁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동네 요리 자랑이 아니에요. 전국 대회거든요. 심사위원들도 정말 까다로우세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대답에 참가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더 이상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 9시 50분 대회 진행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곧 대회가 시작됩니다. 요리실로 이동해 주세요. 참가자들이 일어나 요리실로 향했어요. 넓은 요리실에는 개인별 조리대 50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신식 가스레인지와 오븐, 그리고 각종 조리 도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47번 조리대로 가셨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였어요. 옆 조리대의 젊은 셰프가 할머니를 보더니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많이 긴장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첫 대회 때는 떨렸는데 이때 대회 주최 측에서 유명한 요리 연구가 최요한 원장이 등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여러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요리계의 유명인이었어요. 참가자 여러분, 전국 요리 경연대회 예선전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손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최요한 원장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재료는 저쪽 냉장고와 창고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재료를 선택하러 달려갔어요. 냉장고 앞은 순식간에 북적거렸습니다. 젊은 셰프들은 빠르게 재료를 골라 자신의 조리대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재료 코너로 향하셨습니다.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좋은 재료들을 대부분 가져간 뒤였어요. 할머니는 남은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신중하게 고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김민준이 자신의 조리대에서 할머니를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봐, 이미 좋은 재료는 다 떨어졌어. 저러면 어떻게 요리하실 건데? 그러게 처음부터 무리였어.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은 재료들을 보시며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달걀, 대파, 양파, 감자. 아주 기본적인 재료들이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돌았어요. 재료를 선택하신 할머니가 조리대로 돌아오시자 주변 참가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 재료로 뭘 만드실 건지 좀 걱정되는데. 박지영이 할머니 쪽을 보며 친구에게 말했어요. 진짜 괜찮으실까? 저 재료로는 별로 특별한 걸
만들기 어려울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하게 재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달걀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 대파는 뿌리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마치 재료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화려한 전처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주는 송아지 등심을 다듬고 있었고 박지영은 신선한 해산물로 뭔가 복잡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반면 할머니는 아직 칼도 들지 않으시고 재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칼질 소리와 프라이팬 달구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뭐 하고 계신 거지? 시간 없는데 빨리 시작하셔야 할 텐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할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눈을 감고 무언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눈을 뜨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달걀을 깨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달걀을 한 손으로 탁 깨시더니 깨끗하게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셨어요. 마치 수십 년간 해온 일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셰프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놀림이 꽤 좋으시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할머니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요리에 집중하느라 바빴거든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재료를 준비하셨습니다. 대파를 써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칼질이 정확하고 리드미컬했습니다. 같은 굵기로 일정하게 썰어지는 대파를 보며 몇몇 참가자들이 고개를 돌려봤어요. 할머니 칼질이 의외로 괜찮네. 그런데 저 재료로 뭘 만드실 건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점점 복잡하고 화려한 요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소스도 여러 가지 만들고 플레이팅도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반면 할머니는 여전히 기본적인 재료들만 사용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손놀림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시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김민주는 이미 복잡한 소스를 2가지나 만들어 놓았고 박지영은 화려한 해산물 요리에 기본 틀을 완성해 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단순해 보이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모든 동작에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달걀을 젓는 손목의 각도, 팔을 볶는 불의 색이 모든 것이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요리가 뭔지 감이 안 오네. 좀 심플한 것 같은데. 하지만 할머니 주변에서는 은은한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요리에서 나는 복잡한 향과는 달리 할머니 요리에서는 편안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플레이팅을 위한 접시들을 준비하고 소스를 마지막으로 조절하고 있었죠. 할머니도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접시는 다른 참가자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소스는 없었지만 뭔가 정겨운 느낌이 났습니다. 할머니 요리 완성된 건가? 좀 단순해 보이는데. 마지막 30분 참가자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마지막 손질을 하고 접시를 닫고 최종 플레이팅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보이셨어요. 이미 요리는 완성하신 것 같았고 접시를 정성스럽게 닫고 계셨습니다. 시간 종료. 최유한 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손을 멈췄어요.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유한 원장을 비롯해 3명의 심사위원들이 각 조리대를 돌아다니며 요리를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심사받는 건 1번 조리대의 이정우 셰프였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이탈리아에서 수업한 경력을 가진 파스타 전문가였어요.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나요? 어머니의 손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트러플 크림 리조또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크림 스프를 리조또로 재해석했어요. 심사위원들이 한 입씩 맛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기법도 훌륭하고 맛도 좋네요. 창의성도 돋보입니다. 이정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5번 조리대의 김민준 차례였어요.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송아지 등심 스테이크입니다. 어머니가 특별한 날에만 해주시던 갈비찜의 감정을 서양식으로 재해석했어요. 접시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완벽하게 구워진 등심 위에 여러 가지 소스가 예술적으로 뿌려져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맛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플레이팅도 아름답고 맛도 훌륭하네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김민준이 벙긋 웃으며 다른 참가자들을 힐끔 봤어요. 마치 우승은 자신의 것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지영의 차례도 왔어요. 그녀는 15번 조리대에서 화려한 해산물 요리를 준비했었거든요. 어머니의 바다를 표현한 해산물 테린입니다.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직접 잡아주시던 해산물들의 추억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어요. 정말 예술품 같은 요리였어요. 여러 종류의 해산물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위에 미세한 거품과 꽃잎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맛도 섬세하고 복합적이고요. 심사위원들의 찬사가 이어졌어요. 박지영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심사가 진행되면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순위가 정해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김민준, 박지영, 이정우. 이 세 명이 상위권을 차지할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47번 할머니 차례가 다가왔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주목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할머니가 과연 어떤 요리를 만드셨을까? 심사위원들이 할머니의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다른 조리대들과 비교하면 정말 소박해 보였어요. 화려한 장식도 없고 복잡한 소스들도 없었습니다. 접시 위에 올려진 건 언뜻 보기에 평범한 계란말이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색깔이 유독 노르스름하고 윤기가 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간단한 나물 몇 가지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최유한 원장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화려한 요리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나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집밥입니다. 계란말이와 된장찌개, 그리고 간단한 나물 반찬들이에요. 순간 요리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계란말이라고? 설마 그게 전부인가?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심사위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전국대회에서 계란말이와 된장찌개를 내놓은 참가자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김민준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 대회 출품작인가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집밥 아닌가요? 다른 참가자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평범한데요. 주제 해석도 좀 뻔한 것 같고. 박지영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 정도로는 경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전국 대회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으시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최유한 원장이 어쩔 수 없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따라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원장이 계란말이를 한 점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약간 커지더니 잠시 멈춘 상태로 계속 씹고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각자 한 입씩 먹어봤어요. 그런데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뭔가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이게 뭐죠?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냥 계란말이에요. 아니, 이 맛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죠? 계란말이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했어요. 하지만 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으면서 깊고
복합적인 맛이 퍼졌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어딘지 그리운 맛이었습니다. 최유한 원장이 된장찌개도 한 숟갑 떠서 맛봤어요. 그 순간 그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된장찌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된장찌개였지만 맛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된장찌개와도 달랐습니다. 깊이가 다른 차원이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계속해서 할머니의 요리를 맛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거죠? 참가자들이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김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설마 계란말이가 제 요리보다 나을 리는 없겠죠? 박지영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이상한데요. 그냥 평범한 집밥인데 왜 저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확실했어요. 할머니의 요리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점씩 더 맛보고 있었어요. 최유한 원장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이 깊은 맛의 비결이 뭔가요? 할머니가 잔잔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오랜 시간 해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오랜 시간이라니요? 한 50년 정도? 순간 요리실이 조용해졌어요. 50년? 할머니가 50년간 요리를 하셨다고? 김민준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50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죠.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여전히 할머니의 요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물 반찬들도 하나씩 맛보더니 계속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물들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신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했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계속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뭔가 깊은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심사위원들이 할머니 조리대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었거든요. 다른 조리대에서는 몇 분 정도만 머물렀는데 할머니 조리대에서는 벌써 15분째 계속 맛보고 있었어요. 박지영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심사위원들이 왜 저렇게 오래 있는 거죠? 글쎄요. 혹시 할머니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요. 그냥 계란말이인데.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점점 더 열광적이 되어 갔어요. 최유한 원장은 아예 할머니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디서 요리를 배우셨어요? 이런 깊이 있는 맛은 쉽게 낼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특별히 배운 곳은 없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된 거죠. 필요에 의해서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남편하고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음식점에서 일을 좀 했어요. 그때 많이 배웠죠. 어떤 음식점에서요? 여러 곳에서요. 한식집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요리 관련 일을 계속 하셨나요? 한동안은 했죠. 지금은 작은 분식집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분식집이요? 네, 동네 작은 분식집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더 알고 싶어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혹시 어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하신 적은 없으세요? 이 실력이라면. 할머니가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일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심사위원들이 더욱 궁금해했어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최유한 원장이 다시 할머니의 요리를 한 점 더 맛보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맛은 오랜 경험 없이는 불가능해요. 다른 참가자들이 이 광경을 보며
점점 더 당황하고 있었어요. 특히 김민준과 박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참다 못해 말했어요. 심사위원님들, 그래도 기술적인 완성도도 중요하지 않나요? 플레이팅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최유한 원장이 김민준을 보며 말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요리의 본질은 맛이에요. 그리고 이 맛은 정말 특별합니다. 박지영도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주제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요. 단순하다고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게 진정한 어머니의 손맛 아닌가요?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기법보다 진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맛말이에요. 다른 심사위원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이 계란말이 한 점 먹으니까 정말 어릴 때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보다 완벽한 주제 해석이 있을까요? 참가자들이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요리도 다 맛있어 보여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겸손한 말씀이었지만 오히려 더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최유한 원장이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한 번 더 맛보며 말했어요. 정말 이런 된장찌개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을 내셨는지. 된장이 좋았나 봐요. 된장만으로 이런 맛이 나나요? 된장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죠. 할머니의 대답에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모든 심사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별도의 공간으로 가서 결과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참가자들은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분위기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설마 할머니가 상위권에 들까요? 말이 안 되는데. 글쎄요. 심사위원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박지영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이상해요. 그냥 평범한 집밥인데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거죠?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드디어 심사위원들이 돌아왔어요. 최유한 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분의 요리는 원장이 할머니 쪽을 힐끔 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요리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할머니의 단순해 보였던 요리가 젊은 셰프들의 화려한 요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유한 원장의 목소리에 모든 참가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특히 김민준과 박지영은 자신들이 1등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0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하위권 발표가 시작됐어요. 10위부터 6위까지는 예상대로 경험이 부족한 참가자들이었습니다. 5위, 이정우 참가자. 이정우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트러플 리조또로 자신있게 참가했는데 5위라니. 4위, 최수진 참가자. 점점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이제 상위 3명만 남았습니다. 김민준이 박지영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둘 중 하나가 1등이겠네요. 박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할머니가 상위권에 들 리는 없고. 하지만 최유한 원장의 다음 말이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3위, 박지영 참가자. 네. 박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어요. 자신의 화려한 해산물 테린이 겨우 3위라니. 김민준도 당황했어요. 박지영이 3위라면 자신이 1위나 2위겠지만 그럼 할머니는 어디에? 2위. 원장이 잠시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김민준 참가자. 뭐라고요? 김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신이 2위? 그럼 1위는 누구?
모든 참가자들이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설마, 정말 설마. 최요한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이순금 참가자입니다. 순간 요리실이 조용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1위? 그 단순한 계란말이와 된장찌개로? 김민준이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계란말이가 제 송아지 등심보다 나을 리 없어요. 박지영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기술적인 완성도도 떨어지고 창의성도 없는데. 다른 참가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최요한 원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금 참가자의 요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기술과 정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란말이 하나를 봐도 달걀을 푸는 기법부터 불 조절,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50년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된장을 우려내는 시간, 다시마와 멸치 육수의 비율, 모든 것이 계산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셰프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김민준이 다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국대회예요. 기술적 혁신이나 창의성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 화내는 것도 이해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요? 네. 새로운 기술, 창의적인 요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하고 화려해야 훌륭한 요리라고 믿었죠. 할머니가 잠시 멈추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요리의 본질은 먹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김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쓰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잔잔하게 웃으셨어요. 기술이요? 글쎄요. 달걀을 풀 때는 젓가락을 팔자로 150번 저어요. 그래야 공기가 적당히 들어가서 부드러워지거든요. 참가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는 먼저 다시마를 찬물에 30분 우리고 그 다음에 멸치를 넣어서 정확히 7분 끓여요. 된장은 세 종류를 섞는데 비율이 중요하죠. 세 종류요? 3년 된 된장, 5년 된 된장, 그리고 갓 담근 된장을 321로 섞어요. 그래야 깊이 있으면서도 신선한 맛이 나거든요. 참가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계란말이도 보기보다 어려워요. 불의 세기를 3단계로 나누어서 조절해야 하고 뒤집는 타이밍도 정확해야 해요. 박지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세세한 기술들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처럼 큰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요?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꿈이요. 참가자들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20대 때 서울 한복판의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아래부터요. 호텔이요? 네, 그랜드 조선 호텔이었어요. 거기서 10년간 일하면서 모든 걸 배웠죠. 참가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랜드 조선 호텔이라면 당시 최고급 호텔 중 하나였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남자들만 있는 주방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무시를 당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더 늦게 들어갔어요. 모든 요리를 완벽하게 배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잠시 웃으셨어요. 부주방장까지 올라갔어요. 당시로서는 여성으로는 최고 자리였죠.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그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시절에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당연했거든요. 할머니의 표정이 아쉬운 듯 보였어요. 그 후로는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만 요리했어요.
30년간요? 30년간이요? 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만요. 제 꿈은 접어두고 참가자들이 숙연해졌어요. 할머니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도 다 독립하고 나서야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식집을 차리신 거군요? 네. 작은 분식집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최유한 원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경력이 있으셨다니. 그럼 오늘 이 대회에 참가하신 이유는 뭔가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젊은 요리사들을 보고 싶었어요. 요즘 어떤 요리를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그리고 김민중과 박지영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요리도 정말 훌륭했어요. 기술도 뛰어나고 창의성도 대단하고,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마음이 없더라고요. 김민준이 반발했어요. 마음이 없다고요? 저희도 정성껏 만들었는데요. 정성과 마음은 달라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정성은 기술이에요. 완벽하게 만들려는 노력이죠. 하지만 마음은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려고 요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배고픈 사람을 위해 요리했어요. 박지영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뭐가 다른 건가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제 계란말이 먹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바로 그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리는 단순히 먹을거리가 아니에요. 추억이고 감정이고 사랑이에요. 김민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의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정말 어릴 때 기억이 났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이미 충분해요. 이제는 마음을 담는 법을 배우세요. 어떻게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무엇을 원할지,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요리하세요. 최유한 원장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오늘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한 참가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할머니, 저희한테 요리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하실 텐데요. 김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기술만 배웠지 진짜 요리를 배운 건 아니었어요. 박지영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 할머니를 무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 분식집으로 놀러 오세요.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이세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참가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네,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1등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쳤어요. 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 할머니의 작은 분식집에는 젊은 셰프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김민준이 제일 먼저 왔어요. 할머니, 정말 가르쳐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힘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박지영도 왔고 다른 참가자들도 차례로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분식집은 금세 요리 학교처럼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계란 푸는 법부터 시작해서 불 조절하는 법, 간 맞추는 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요리할 때는 먹을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피곤할 때는 담백하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따뜻하게. 젊은 셰프들은 할머니에게서 기술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한 철학을 배웠어요. 6개월 후 김민준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레스토랑 그만두고 작은 한식집 차렸어요. 정말이에요?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담아서 요리하니까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요. 박지영도 비슷한 길을 선택했어요.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동네 사람들을 위한 작은 식당을 열었죠.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변했어요. 이제는 기술만을 뽐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게 됐습니다. 1년 후 할머니의 분식집 앞에는 이순금 할머니의 요리교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어요. 전국에서 젊은 요리사들이 찾아와 할머니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할머니를 인터뷰했어요. 할머니, 요리대회 우승 후 인생이 많이 바뀌셨죠?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젊은 요리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잠시 멈추시더니 덧붙이셨어요. 나이 들어도 꿈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분식집을 정리하시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여보, 내가 해냈어. 늦었지만 내 꿈을 이뤘어. 하늘의 남편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작은 분식집에서 젊은 요리사들에게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마음을 담은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와 경험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